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48이네요. 1월 말에 900 신고가 찍고 잠시 조정장 와서 800대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 36까지 공포 탐욕 지수가 낮아졌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거고요. 이번 주 나스닥 S&P 500 마이너스 2% 3%대도 59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낮아진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계속 금리 인상이네 지속적인 하락장이네 이야기가 많으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기업 자체는 큰 호재나 큰 악재는 없었지만 투자자들 스스로가 하락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2월 마지막 날이고요. 역사적인 S&P 500 흐름 이 지표가 정말 정확하네요. 1월 바이든 대선 이후에 재무장관도 새로 들어오고 이번에 전례 없던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하락했었고요. 내일부터는 3월입니다. 3월부터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2월보다는 훨씬 많아질 듯 합니다. 1월 어닝으로 인한 고밸류를 2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해소해줬고 봄이 되니까 나들이도 증가하고 테슬라 차량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기 시작하면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시장이 이번 채권금리 인상으로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주식 폭락하는 거지 어제 본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나 석유 가격 상승은 경기에 좋은 신호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드디어 2140조 원 경기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했고요. 1.9 트릴리언 경기부양책은 이전부터 이야기된 거라서 주식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을 때와 요즘같이 하락장은 시장이 지표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앞에 공포 담요 지수처럼 단기간에 투자자들 마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누적누적 되면서 한 방에 폭발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 투자할 땐 뉴스 한두 개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듯 좋은 소식들도 이런 적립이 필요합니다. 이번 부양책은 1인당 1,400달러 157만원 현금 지원이고 작년 12월 600달러하고 총 합치면 2,000달러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1,400달러 지급한다는 거고요. 또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코로나 검사 확대, 학교 같은 교육기관 지원에 200억 달러, 500억 달러, 1,300억 달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을 같이 포함시킨 거고요. 버니 샌더스 이전부터 부자들한테 부자세 걷어야 된다. 뼈끝까지 민주당 상원의원이 얘기했었지요. 1년 같은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트윗으로 버네스터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분입니다. 샌더스가 하는 최저임금 2배 상승안을 이번 부양책에 슬쩍 끼워 넣은 거고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생기니까 상원에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부양책만 이번에 실시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한국도 그랬지만 정말 큰 이슈고요. 큰 이슈는 더 큰 이슈로 덮는다고 지금 부양책 늦게 나오고 금리 인상되면서 주식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공화당이 또 반대한다. 그러면 공화당 또 명분이 안 생깁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지금 5대5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반대하는 의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가 폭락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옐런이나 바이든, 파월 의장이 좀 더 이번 주식시장 폭락에서 채권금리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강력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떨어지진 않았을 건데 혹시나 예상해 보는데 이번 최저임금 법안까지 같이 통과시키려는 빅피처 아닌가? 뇌피셜을 한번 돌려봅니다. 한국도 2021년 최저임금이 8,700원인데 미국이 7.5달러라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최저임금 상승이 호불호가 있다고는 해도 미국 물가가 있는데 7.5달러는 부족해는 보입니다. 글로벌 채권 운용사인 핀코에서 경기 회복세가 강력해질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인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기술 혁신에 따른 비용 절감과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이 물가 상승을 억누를 수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가짜 인플레이션이다. 증시는 가짜 인플레이션에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지난주 1.6%까지 급등하면서 주가 시장이 폭락했었는데 오늘 또 1.45%까지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추세였고요. 게리 블랙도 세트 타이트, 테슬라 홀딩 해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백신 리오프닝, 재정과 통화 부양책으로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디에도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증거는 없다. 존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재무장관 옐런 누님은 지난 2월 7일에 CNN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구제 법안의 위험보다 이득이 더 많다. 결국에는 경기와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채권 지표로 인해서 폭락하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면서 패닉셀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요. 소중한 자금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이죠.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는 주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좀 한다는 기관들 다 옐런 입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옐런 누님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 몰렸던 주식시장이 한 방에 박살날 수도 꾸준히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큰 관심사가 지속적인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유지할지가 관건이고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하락은 워렌 버핏이나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기관들 현상 유지를 위해서 우량주 비중 축소하고 시장 상황 보면서 분할 매도 들어가는 거고요. 개미들은 그래도 장기 투자겠지, 상승 오겠지 생각하면서 공매도 세력들한테 다 털리는 악재가 나옵니다. 정말 금리가 인상되면 최소 6개월은 하락장이 이어지니까 자본시장은 썰렁해지는 거고요.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레리 서머스, 트럼프 정부 때 재무장관 했던 이분이 바이든 정부가 실시하는 1.9 트릴리언 구제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칠 수 있다 이야기한 것을 제니 옐런이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인터뷰였었고요. 옐런 누님이 말하기를 나의 전임자가 이 법안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이라고 하면서 만일 그런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고요. 또 그러면서 코로나로 무너진 미국 경제가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도전과 엄청난 고통,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가장 큰 위험은 미국 경제가 무너진 것이죠. 옐런 누님은 미국 예일대학 출신이고요. 또 남편 조지 에커로프, 이분도 미국 버클리 교수 출신입니다. 2001년에 정부의 비대칭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 받았고요. 경제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오바마 정부 2기 때 연준 의장을 옐런이 맡았는데 당시 주가를 보면 2014년 2월 딱 이쯤에 연준 의장 맡으면서 이후 주가는 좋았습니다. 재임기간 4년 동안 S&P 500은 60% 상승했고요. 2년 있다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 인상 이야기도 하면서 주시장이 소폭 떨어졌지만 높아진 인플레이션 미리 잡아놓아야지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거고요. 당시에 금리 인상만 5차례 진행했는데 5번이나 금리 인상을 해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양적 완화로 미국 경기를 회복시키면 자칫 금리 인상으로 주가 하락까지도 갈 수 있는데 확실히 펀드멘탈적인 경제 살리기를 잘해서 트럼프 때 연임은 안 됐지만 트럼프 때 지속적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옐런입니다. 그 이후에 S&P나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했었고요. 이전에 발생한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도 옐런이 규제를 통해서 무난히 해결을 했었고요. 옐런이 재무장관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인세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존의 35%에서 21%까지 낮춘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일단은 옐런은 지금은 세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 코로나로 지원금을 풀고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을 올리면 경제에 더 안 좋아진다. 그런 입장이고요. 코로나가 올해 3, 4분기 정도는 되어야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인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또 향후에 코로나 잡히고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코로나 종식으로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니까 주식시장의 하락폭은 더욱 작겠지요. 또 옐런이 하는 경제 부양책에서도 트럼프 정부 때와는 좀 더 강화된 대규모 부양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둘기파 온건파인 옐런은 항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회복을 시키는 다운업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통적인 부양책은 주식시장 호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은 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이라서 부동산 가격 올려주는 정권이 좋은 정권, 경기가 살아난다 이야기하면서 개인이 시장에 돈을 쓰지만 미국은 주식하고 펀드가 대부분이라서 주시장 활성화시키는 소비 촉진 다운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1년의 연준 의장 시절 때의 주식시장을 봐도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경험이나 경력이 풍부한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있는 동안은 미국 경제는 무난히 회복되고 주시장 장기 투자에도 적합하게 변화할 듯 합니다. 지금은 임기 초기라서 변동성이 높은 게 조금 있죠.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 절대 못 떨어지게 방어하고 있으신 이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고요. 대통령, 부통령 다음으로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 서열 3위입니다.
이분 남편이 금융가인데 테슬라 콜옵션 100만 달러 10억을 넘게 사서 이전에 화제가 되었었죠. 12월 22일 50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 테슬라 콜옵션을 구매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일반적으로 콜옵션은 계약당 1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테슬라 콜옵션 25계약을 체결했으니 2500주의 행사 가격은 500달러이고 계약 만기일은 올해 3월 18일까지입니다. 3월 18일 테슬라가 얼마나 오르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콜 포지션을 행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